$1,000,000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5,000불쯤 쓰는 걸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0,000이 아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충분한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000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투자하지 않고 굴리지 않고 쓴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그 돈이 고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원 재정보험그룹의 머니코치 써니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때 파이카 텍스라는 걸 뜨시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비해서 내는 텍스인데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되고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규격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얼마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미국 생활은 굉장히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얼마면은 안전하다 이러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1,000,000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5,000불쯤 쓰는 걸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0,000이 아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충분한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000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투자하지 않고 굴리지 않고 쓴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16년 정도면 그 돈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0세부터 돈을 쓴다 100만 불을 갖고 그러면 한 87세쯤 되면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우리가 뭐 신발장에 돈을 넣고 꺼내 쓰는 건 아니니까. 그 돈도 사실 3%, 4%, 5%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라기보다는 얼마씩을 내가 써야 되는데 역산을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내가 언제 은퇴할 때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을 내가 평생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역산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100만 불이 있으면 충분하다, 200만 불 충분하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계산을 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역사는 조금 더 오래됩니다. 옛날 대공황 때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뭔가 돌아가는 인컴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시작이 된 게 이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일을 해서 그 급여가 있었을 때 급여의 몇 %를 텍스를 먼저 내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파이카 텍스라고 하는데 파이카 텍스는 전반적으로 15.3%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employer 그러니까 고용주가 반을 내고 내가 반을 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10만 불을 급여를 탄다고 하면 15,000불 정도가 이런 소셜 시큐리티 텍스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돈이 이제 언젠가 부터는 이제 안 나온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가장 확실하게 그래도 누구든지 거의 일을 했으면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소셜 시큐리티는 퍼센테이지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텍스가 계산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소득이 최대 176,1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기 때문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더 이상 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텍스를 내시게 되면 소셜연금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40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그 원 크레딧이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 크레딧은 원 쿼터를 얘기를 합니다. 40 크레딧은 사실 10년을 얘기하는 거죠. 10년을 일을 했으면. 근데 그게 꼭 연이어서 일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일하는 모든 시간에 다 합해서 중간에 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 합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급여가 되게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정도 7,000불, 8,000불 정도만 1년에 일을 하셨으면 충분히 크레딧으로 사실은 고려를 받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은 내가 일한 연도수에서 가장
급여가 많은 35년을 픽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35년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쉽게도 내가 만약 20년을 일했다. 그럼 나머지 15년은 그냥 0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average를 평균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되게 아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5년 일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내가 40년을 일하고 45년을 일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높은 급여 35년을 픽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혜택이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혜택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최고 수령을 받는 분은 FRA라고 해요. Full Retirement Age. 보통 67세가 많으신데 66세 아니면 67세인데 그때 100% 받으실 때 금액이 한 4,018불 정도 되세요. 예, 그렇게 되고 이것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지만 또 2% 내지는 뭐 3%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조정해서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67세가 됐을 때 Full Retirement Age라고 해서 그때 100%를 받는데 만약에 그거를 70세까지로 연기를 하면 1년에 고정 수입으로 개런티로 8%씩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7세에 받을 거를 70세로 연계해서 받는다고 하면 한 5,000불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부부가 만약에 맥스로 받아서 4,000을 받으면 8,000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 다 70세에 받으신다고 하면 10,000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00불이 그냥 내가 건강하건 아프건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건 사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지만 엄청 큰 액수의 어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어떻게 플래닝하는 것도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가계의 재정 경제에 기여했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받는 소설 금액의 반까지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으시는 분이 한 3,000불을 67세 받으신다, 100% 받는 그 나이에 받으신다고 하면 배우자 얼마 받겠어요? 1,500불을 받겠죠. 50%를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자도 이런 소셜연금 받는 어떠한 그런 게 퀄리파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소셜 아직 받지 못하는데 받으실 수는 없고 배우자도 내가 받을 연령이 됐을 때에 한해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받으면 67세 받으신 분이 70세까지 연기해서 받으시면 1년에 8%씩 24%를 더 받으신다고 했는데 배우자 연금의 경우에는 67세라고 하면 그때 받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받으시는 게 최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이혼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참 이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 유지했다고 하면 그 전에 10년 동안 가정경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그걸 혜택을 나라가 주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2번을 이혼을 했어. 2번 다 10년 동안 결혼생활 유지했어. 그럼 사실은 2개를 다 클레임할 수 있는데 2개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큰 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거를 여기서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됐을 경우에 받는 연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두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더 컸다라고 하면 그 큰 거가 승계가 됩니다. 더 이상은 한 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 거를 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큰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돌아가시는 분의 연금을 좀 늦게까지 한 70세까지 연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받는 분이 가장 맥스마이즈, 가장 높게 된 금액을 받게 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언제 받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 몇십만 불의 차이가 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세금 낸 돈을 세금을 또 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실제 내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원금을 갖고 주는 게 아니라 원금 불려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받는 소셜 금액의 100%가 전부 과세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식이 있어요. 부부 합산 조정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내가 받는 급여나 어떤 다른 인컴, 거기에다가 이자 소득, 렌트 소득을 더해서 소셜시큐리티로 받는 소득의 반을 더한 액수가 44,000보다 많다고 하면 소셜시큐리티 받는 금액의 85%가 과세표로 들어갑니다. 85%가 세금을 내는 돈에 합산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32,000원에서 44,000까지 사이면은 50%를 합산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까 얘기한 그 포뮬라에서 전체 금액이 32,000불보다 낮다고 하면 소셜시큐리티 받는 거가 전혀 과세가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인컴이 있으면은 85%까지는 세금을 내는 거에 포함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소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내가 알고 이거를 클레임하는 거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정말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